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라이브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좀 더위를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한참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보니까 여행도 엄청 많이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휴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피디님은 혹시 가시나요, 휴가? 안 가세요? 네, 참 이 방송이라는 직업이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다 보니까 휴가 일정 잡기도 참 쉽지가 않네요. 사실 글쎄요, 저는 이제 축구 선수였다 보니까 축구 선수 할 때도 휴가 일정을 가족들이랑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가지고 사실 축구 선수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갔었나? 네, 고등학교 때 진짜 한 번 갔었나? 자, 그때 제외하고는 거의 간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방학 시즌에는 저희가 저 전국 대회, 여름 전국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는 또 겨울 방학 시즌에는 겨울 전국 대회를 치러야 되고 여름 방학 때는 또 여름 방학 그 시즌에 네, 여름 전국 대회를 또 치러야 되다 보니까 휴가를 보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자 이번만큼 좀 휴가 네, 여름 휴가를 좀 제대로 좀 떠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프리시즌 경기, 이제 한참 프리시즌 경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라라 영주 시간에 영주 위원님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 경기를 간단 리뷰를 했었고요. 저는 오늘 제가 좀 다뤄볼 경기는 리버풀과 AC 밀란의 경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팀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 교체가 되면서 알레그리가 이제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AC 밀란을 좀 부활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밀란 팬들에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레그리 축구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막 경기를 자세하게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가지고 이번에 좀 한번 AC 밀란에 다시 한번 부임을 해서 알레그리가 어떤 축구를 좀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경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핫한 선수를 또 영입을 했죠. 비리치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에키티케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삭 네, 이삭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정말 핫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리버풀인데요. 일단 리버풀이 이번에는 그 비르츠 선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키티케 선수가 아직까지 그 매치핏이 100%는 아니라는 기사를 봐가지고 이날 경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비르츠 선수가 이날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풀의 선발 명단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알리송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요. 그리고 로버트슨, 반다이크, 흐라벤 베흐르, 그 다음에 루카 스티븐슨. 사실 제가 이제 이 명단을 보고 루카 스티븐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즌에 세리아뿐만 아니라 그 스코티시 리그도 굉장히 중계를 많이 들어갔어요. 권혁기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셀틱의 양현종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제가 던디 유나이티드 경기도 좀 몇 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시즌에 던디 유나이티드 임대를 왔다가 다시 임대 복귀를 한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었고요. 그 다음에 소보슬러이, 모튼, 하비 엘리엇 그리고 은구모와 살라, 비리츠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했는데 비리츠 선수가 이때는 이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배치가 되면서 약간 가짜 9번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던 리버풀이 되겠고요.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냥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토모리, 치아우, 파블로비치, 베르트사기 그리고 포파나, 리치, 로프터스치크, 살레마키어스, 레앙, 플리식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에 포함이 됐었었는데 뭐 3-5-2라고 하긴 했지만은 3-5-2보다는 약간 4-4-2 포메이션에 좀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비실 리버풀의 이제 로버트슨의 위치에 따라서 살레마키어스가 유동적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백5와 백4 두 가지 시스템을 약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밀란이 되겠고요. 공격시 빌드업 할 때는 이제 백스리 시스템과 백포 시스템 두 시스템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가져갔었던 밀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이 라인업에는 플리식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배치가 됐었어요. 레앙과 투톱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이제 경기 중에 봤을 때는 플리식 선수가 아니라 롭스터 치크 선수가 레앙과 투톱을 가져가면서 좀 배치가 됐었고, 플리식 선수는 왼쪽 윙포드로 빠져서 배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반 간단 리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반 2분, 3분까지는 리버풀이 이제 볼의 소유권을 더 오래 소유하면서 기회를 노렸지만은 첫 번째 슈팅을 먼저 만들어낸 것은 오히려 AC 밀란이었습니다. 밀란이 이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고, 리버풀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모튼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밀란이 공의 소유권을 얻게 됐고 공을 탈취하게 됐습니다. 이후 레앙, 리치, 플리식으로 이어지는 빠른 패스 연결 끝에 플리식이 슈팅까지 가져갔지만은 아쉽게 알리송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볼의 소유권을 더 오래 소유하고 공격의 찬스를 많이 만들었던 쪽은 리버풀이지만은 슈팅을 먼저 만들었던 쪽은 AC 밀란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계속해서 좀 잘못 누르면서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전반 7분 다시 한번 슈팅을 가져간 밀란이 되겠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이제 바르테사기가 헤더로 레앙에게 연결이 됐고요. 레앙 이 장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레앙이 이제 수비 압박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비 압박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그 살짝 발끝으로 톡 키만 넘기는 그런 침착한 드리블을 통해서, 트래핑을 통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던 장면인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레앙의 침착함과 레앙의 또 기술을 한 차례 또 엿볼 수 있는 장면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10분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밀란이. 자, 이 득점 부분은 제가 좀 프리시즌이라 아직까지 막 그 기사나 이런 데에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전술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좀 화면 괜찮나요? 잘 보이나요? 네.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전반 10분에 이제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밀란인데요. 후방에서 리버풀이 먼저 공격을 그러니까 AC 밀란의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AC 밀란 진영에서 빨간 팀이 이제 AC 밀란인데, 이쪽 진영에서 AC 밀란 진영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볼을 공격을 갖고 있다가 성공적으로 밀란이 볼을 탈취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중앙 쪽에서 플리식에게 연결을 해줬고, 플리식이 수비 한 명이 왔을 때 유연하게 한 명 선수를 베껴내면서 순식간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에는 굉장히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또 양쪽 풀백 선수들 굉장히 높게 전진을 시키다 보니까 이 양 측면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레앙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갔던 게 왼쪽 측면에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레앙 선수가 이런 식으로 동선을 가져갑니다. 그걸 본 이제 플릭 선수는 기가 막히게 레앙에 연결을 해줬고요. 레앙은 이제 잡고 이렇게 드리블을 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반다이크 선수가 수비 커버를 오지만은 레앙 선수가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반다이크도 영리하게 수비를 잘했습니다. 레앙 선수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는 오른발로 슈팅을 하지 못하게끔 각도를 잘 좁히면서 왼발 각도를 줬거든요. 왼발 각도로 슈팅을 줬는데 이 각도가 사실은 뭐 보신 분들은, 팬분들은 알겠지만은 슈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각도였습니다. 어려운 각도에도 불구하고 레앙이 정말 자신감 있게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이었는데, 자, 여기서 저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레앙이 그래도 1대1 찬스에서 침착함을 유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오른발이 아닌 주발이 아닌 왼발로 정말 반대편 포스트. 사실 이 장면에서 반대편 포스트밖에 공간이 없었거든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뭐 알리송 골키퍼도 굉장히 각도를 잘 좁혀가지고 가까운 포스트 쪽에 슈팅을 하지 못하게끔 각을 잘 좁혀서 나왔고, 반다이크 선수도 뒤로 접지 못하게 오른발잡이인 걸 알다 보니까 왼발로 슈팅을 하게끔 너무나 각도를 잘 좁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빈 공간은 반대편 골포스트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을 정확하게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부분이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싶고, 또 레앙이 이런 슈팅을 할 때에 레앙의 발목 힘이라던가 슈팅 능력을 한짤 또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레앙에게는 이런 뒷공간이 넓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소위 말해 레앙에게는 땡큐입니다. 네, 땡큐라고 볼 수 있겠고, 딱 레앙이 좋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단 한 번의 역습 찬스로 득점을 만들었었던 AC 밀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 14분 이제 어쨌든 리버풀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리버풀이 이제 마무리까지는 완벽하게 짓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완벽한 공격 찬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었던 장면이었고요. 중앙에서 소보슬러이가 볼을 잡고 비르치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밀란의 압박이 한 템포 늦다 보니까 비르치가 굉장히 편하게 돌아서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모튼에게 연결을 해줬고, 모튼이 오른쪽 측면에서 스티븐스에게 연결, 스티븐스이 잡지 않고 박스로 뛰어가는 비르츠에게 논스톱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비르츠가 이제 살라와 2대1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지만은 마지막에 살라의 패스가 아쉽게 차단이 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리버풀이 중앙에서부터 매끄러운 공격 전개를 한 차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제 코너가 히든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오늘은 히든 플레이어가 아니라 정말 이 경기를 보면서 제 눈에 확 띄었던 선수가 누구냐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비르츠가 이제 중앙에서 볼을 받을 때 움직임, 그리고 살라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에서도 원터치로 연결을 했었더라면은, 만약에 그 스티븐슨이 이제 중앙 쪽으로 비르츠에게 연결을 해줬을 때 원터치로 살라에게 연결을 해줬더라면은 살라가 수비 압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원터치 패스로 가져가지 않고 한 번 터치를 한 이후에 파블로비치를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조금 더 오른쪽 측면에서 여유 있게 살라가 볼을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득점은 나오지 못했지만은 리버풀의 매끄러운 공격 전개와 비르츠의 영리함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사실 계속해서 이제 물론 선제골은 AC 밀란이 득점을 했지만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리버풀이 드디어 동점골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후방에서 왼쪽 측면으로 은구모가 굉장히 넓게 벌려 있었었는데, 왼쪽 측면 넓게 벌려 있었던 은구모에게 후방에서 흐라벤베르 선수가 굉장히 롱킥을 정확하게 때려줍니다. 은구모아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고 볼의 관수를 잘 해주면서 후방에 있었던 리버풀 선수들이 이제 밀고 올라오는데 시간을 좀 벌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던 은구모아 선수가 드리블 시도를 하면서 볼의 소유권을 잘 유지를 해줬고요. 아무래도 후방에서 롱킥을 한 번에 때리면은 밀고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을 벌어줘야 됐거든요. 리버풀의 후방 자원들이 밀고 올라오는 때까지 은구모아가 굉장히 볼 관수를 잘해주고 볼 소유를 잘해주면서 그 올라오는 시간을 잘 벌어줬습니다. 결국 이제 뒤쪽에서 달려왔었던 소보슬러에게 연결을 해줬고, 소보슬러이가 원터치 이후에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때려내면서 결국 동점, 경기의 균형의 추를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하루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로버트슨이 잘하나요? 한우준 위원님이 잘하나요? 자, 이거는 좀, 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는 뭐, 로버트슨, 비교 안 되죠. 네, 비교 안 됐고요. 자, 레알 마드리드님, 네, 리버풀이 신인 선수를 너무 많이 써서 진감이 있었죠. 그렇죠. 네, 뭐 은고모아 선수도 물론 이 경기에선 굉장히 눈에 띄었고 잘하긴 했지만은 유망주 선수였고, 뭐 비르츠도 이제 호흡 맞춘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렇죠. 네, 네, 레리꽃님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통해서, 네, 플레이를 통해서 동점까지 만드는데 성공한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34분에 AC 밀란이 다시 한번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득점을 만들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역습 상황으로 공격이 이어지면서 득점을 만들 뻔했는데, 리버풀의 패스 미스를 이제 살레마키어스가 잘 끊어내면서 살레마키어스와 포파나의 원투 패스를 통해 중원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잘 풀어 나왔고요. 이후 살레마키어스와 플리식의 조합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지만은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밀란의 간결한 패스와 빠른 역습 공격을 한 차례 또 볼 수 있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이 밀란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후에 뭐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 다시 한번 좀 경기는 사실 계속해서 전반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이 더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볼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공격 전개를 통해서 좀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했던 쪽은 AC 밀란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 42분에 다시 한번 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뻔했던 밀란이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전술판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로프스터치크가 굉장히 태클을 통해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밀란 역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밀란 역습이 시작을 되면서 레앙 선수가 이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간 동선을 가져갔고,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딱 이런 장면이었는데 결국 로프터스치크의 선택은 왼쪽으로 돌아뛰었던 레앙에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레앙이 이제 안쪽으로 넣어줬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코너킥까지 만들긴 했었지만은, 여기서 저는 치크의 선택이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약간 레앙에게 주지 말고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살레마키어스 선수에게 연결을 했더라면은 더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었고, 오히려 약간 더 빙 뒤쪽에 이 공간이 더 많으면서 여유 있게 볼을 잡고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치크의 판단은 왼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설명을 한 게, 치크의 물론 로프서스 치크 선수가 수비 태클을 통해서 볼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서 빠르게 공격 역습을 진행했고 이런 부분까지 좋았지만은 레앙에게 연결해주는 이 패스 판단이 좀 다소 아쉬웠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면을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레앙에게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간이 많았고 프리하게 볼을 잡을 수 있었던 살레마키어스 선수에게 연결을 했더라면은 잡고 충분히 좀 슈팅까지 만들 수 있었던, 조금 더 득점 찬스에 가까웠던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장면이었을 텐데, 살레마키어스에게 연결해줬더라면은 그걸 살레마키어스의 선택이 아닌 레앙한테 패스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 45분 추가 시간, 이제 밀란의 오른쪽 측면 후방 지역에서 리버풀의 압박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원터치 혹은 투터치 안의 간결한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빠른 반대 전환 이후 크로스 플레이로 득점 찬스까지 만들어봤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밀란인데, 물론 이게 이번에 득점으로 좀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밀란의 전반전을 봤을 때 가장 후방에서 패스 플레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 끝나기 직전의 시점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좀 힘이 들고 좀 느슨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리버풀의 압박이 좀 느슨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터치, 투터치로 안에서 리버풀의 압박을 좀 풀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상대가 강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0대 0으로 1대1이죠. 네,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전 좀 총평가를 내리자면은 확실히 좀 볼의 소유권을 더 오래 소유하고 그리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쪽은 리버풀이었고요. 그리고 비르치의 볼터치, 영리한 플레이,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008년생의 리버풀의 왼쪽 윙포드를 봤던 은그모아의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와 그리고 굉장히 좀 저돌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볼을 오래 소유하고 뭐 경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간헐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의 플레이로 리버풀의 넓은 뒷공간을 노리면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고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팀 다 선수 변화를 가져갑니다. 선수 변화를 가져가는데 리버풀은 이제 흐라벤베르 선수를 제외를 하고 좀 9명의 선수를 교체를 가져갔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전반전에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리버풀은 전반 32분에 모튼이 빠지고 니오니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네. 대거 이제 후반전에는 리버풀은 대거 이제 선수들을 좀 변화를 가져간 리버풀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후반전에 투입된 선수들은 이제 또 뉴페이스인 프림퐁, 학포, 케르케즈 등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밀란 같은 경우는 플리식, 포파나, 파블로비치, 매냥이 교체가 됐고요. 테라치아노 골키퍼 이번에 또 이적으로 왔죠. 네, 피오렌티나에서 이적으로 온 테라치아노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가비아 무사 오카포가 투입이 됐습니다. 오카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제 나폴리로 임대가 됐었는데 이제 임대를 무사히 마치고 네, 다시 AC 밀란으로 복귀를 한 상황이었고요. 네, 후반 51분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후반 51분에 밀란이 이번에도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앞서가는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역습이 아닌 후방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왼쪽 측면 후방에서 마르테사기가 측면 오카포에게 연결을 해줬고 오카포가 안쪽으로 이동 트래핑 이후에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레앙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레앙에게 연결이 됐고 레앙이 완벽하게 코너 브래들리죠. 네, 코너 브래들리를 스피드로 따돌리고 옆에 달려오던 치크에게 연결해줬고 치크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수비 자세를 취했던 코너 브래들리를 제쳐내면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게 득점을 연결이 되면서 좀 완벽한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낸 밀란이 되겠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앙의 돌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지만은 1차적으로 상대 수비 2명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가 약간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제 이 선수가 오카포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볼을 잡았는데 베르테사기가 이쪽에서 볼을 잡고 전방에 있던 오카포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이때 저는 오카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쪽 수비 2명에 이미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트래핑 자체를 제자리로 잡아놨었더라면은 2명에게 압박이 쌓여서 볼을 뺏길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영리했던 부분이 이쪽 사이로 오카포가 이동 트래핑을 함으로 해서 이 2명의 수비수들이 바로 벗겨졌습니다. 물론 오카포가 트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수비에게 걸리긴 했습니다. 수비발에 걸리긴 했지만은 수비발에 맞고 그래도 운이 좋게 다시 오카포의 발에 딱
있었던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자리에 잡아놓지 않고 이동 트래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이동 트래핑 한 번으로 이 두 명의 수비를 벗겨냈던 이 오카포의 이동 트래핑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사실 치크 선수의 침착함도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겠죠. 문전에서 볼이 왔었을 때 코너 블래들리 선수가 2차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양발 드리블을 통해서 코너 블래들리를 침착하게 제쳐내고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치크의 슈팅도 정말 칭찬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밀란이 사실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어요. 앞서가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경기의 주도권이나 볼을 더 오래 소유한 쪽은 리버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리버풀이 밀어붙이고 있던 상황 속에서 후반 59분 밀란이 다시 한번 역습으로 세 번째 득점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요. 밀란의 후방 지역에서 커티슨 존스, 리버풀의 커티슨 존스가 이제 패스를 하는 볼을 토모리가 빼앗았고, 중앙에서 오카포와 레앙, 치크로 이어지는 원터치 3자 패스를 통해서 리버풀의 중앙 압박을 헤쳐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프서 치크, 레앙, 오카포 이 선수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많은 수비가 중앙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바람에 또 이번에도 양 측면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거 보고 오른쪽 후방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던 살레마키어스가 빠르게 오른쪽 빈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살레마키어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서 치크에게 볼을 건네받고 살레마키어스 선수가 점진 드리블 이후에 중앙으로 들어가는 오카포에게 낮고 빠르게 땅볼로 패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카포가 그거를 잡지 않고 달려가는 속도를 이용해서 곧바로 인사이드 논스톱, 인사이드 슈팅을 때리면서 세 번째 골을 완성시켰던 AC 밀란이었습니다. 자, 밀란의 빠른 역습, 그리고 이 중원에서 압박이 있었지만은 오카포, 레앙, 치크로 이어지는 원터치 3자 패스 플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완벽한 찬스를 또 살려내는 이 결정력까지 또한 완벽한 작품을 보여줬던 AC 밀란이 되겠습니다. 네, 멍알컹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멍알컹님. 자, 사실 이제 밀란이 전반전과 좀 다르게 좋았던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전반전에는 리버풀이 사실은 전반 20분, 네, 전반 중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반 17분부터였나? 20분부터였나? 사실 오른쪽 측면에만 너무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왼쪽 측면이 약간 좀 죽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리버풀 공격이. 하지만 그 전반 17분, 20분 이후에 반대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가면서 공격이 원활하게 이어졌고요. 네, 공격이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밀란의 수비가 굉장히 흔들렸던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좀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C 밀란 같은 경우가 후반전에는 양쪽 윙백들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버풀의 양쪽 윙어들에게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좀 단단한 수비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후반 61분에 밀란이 이제 레앙과 치크까지 그리고 양쪽 윙어까지 전부 내리면서 거의 시스백을 형성을 했거든요. 네, 시스백을 형성을 하는 상황에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많은 수비 숫자가 밀란의 후방 지역에 배치가 되다 보니 플레이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앙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를 하다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던 흐라반베흐르, 이 선수가 이제 전반에는 센터백 포지션을 봤는데 후반전에는 미드필더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6번 롤을 소화하게 됐었는데 흐라벤베르가 이제 볼을 잡고 아무래도 플레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를 합니다.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고 이게 아쉽게 골대로 맞추면서 득점을 연결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흐라벤베르 선수의 중거리 슈팅 능력 한 차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2분에 전반전 32분에 이제 모튼이 빠졌었다 했잖아요. 후반 62분에 리버풀의 흐라벤베흐레 선수를 빼주고 전반에 교체됐었던 모튼이 다시 투입이 됩니다. 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테사기가 빠지고 이번에는 브라이튼에서 이적으로 온 에스투피냐 선수가 밀란에서의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본도와 워런 본도 선수와 축구의 제작 선수까지 투입이 되면서 후반 62분에 양 팀 모두 다 선수 교체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후반 64분 학포의 기가 막힌 반대 전환킥 그리고 프림퐁 선수의 좋은 퍼스터치와 엄청난 스피드를 이용을 한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가 봤지만은 아쉽게 테라치아노 교체에 들어온 테라치아노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는데요. 야, 프림퐁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에서 퍼스터치 바깥쪽으로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 대부분 퍼스터치를 가져갈 때 사실 스피드에 좀 자신이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 잡아놓거나 아니면 볼이 왔을 때 약간 측면으로 잡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프림퐁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피드가 좋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직선적으로 퍼스터치를 가져가게 되면서 에스투피냔보다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우위인 모습을 보여줬고 워낙 또 퍼스터치가 잘 가져갔기 때문에 슈팅까지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후반 85분으로 좀 건너뛰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때 뭐 70분 동안은 계속해서 뭐 그냥 볼을 똑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리버풀이 조금 더 볼의 소유권을 오래 가져가면서 계속 공격 전개를 시도를 했고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서면서 수비를 하고 있다가 역습 한 방을 좀 노리겠다는 경기 운영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자, 후반 85분 리버풀이 이제 아쉬운 골 찬스를 놓치게 됐습니다. 중앙에서 모튼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학포에게 정말 기가 막힌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어서 학포가 이어받아서 슈팅을 했지만은 아쉽게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모튼 선수의 정말 킬패스 능력을 한 차례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 92분이죠.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후반 92분에 따라가는 득점을 터뜨리는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자, 코나테가 센터백을 봤었는데 후반전에 센터백을 본 코나테가 약간 높게 전진을 하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볼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좀 볼을 받았던 코나테 선수가 왼쪽 측면 뒤쪽으로 돌아뛰는 학포에게 정확하게 크로스를 연결해 줬고요. 학포가 또 테라치아노 키퍼가 이제 가까운 포스트를 막으려고 이동하는 순간에 반대편 골포스트, 굉장히 넓은 반대편 골포스트 쪽으로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확하게 헤더슛을 선보이면서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나테의 전진, 그리고 정확한 크로스, 학포의 깔끔한 헤더 마무리까지 완벽한 좀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렇게 완벽한 플레이를 통해서 따라가는 득점을 터뜨리기엔 리버풀이었지만은 득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반 93분에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밀란이 네 번째 골을 넣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리버풀의 후방에서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치미카스와 마마르다슈빌리 키퍼가 서로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패스 미스가 결국 나오게 되었고 전방에 이제 있었던 오카포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결국 그 찬스를 살려내면서 득점을 만들게 된 밀란인데 좀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실점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좀 치미카스와 마무르다슈빌리 키퍼의 아쉬움 좀 호흡이 있었고 마무르다슈빌리 키퍼가 이번에 좀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을 온 선수다 보니까 치미카스와 이 좀 호흡 이게 좀 맞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개막전 다가오는 개막전까지 좀 많이 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번 프리시즌 경기 리버풀과 AC 밀란은 4대2로 밀란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밀란이 조금 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이번 경기 승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은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볼을 소유했을 때 확실한 공격 전개와 그거와 함께 경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경기 운영 자체가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비르츠의 활약과 2008년생의 은구모아의 플레이 또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격 시에는 리버풀의 풀백들이 굉장히 매우 높게 전진을 하게 됐는데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이 될 때 측면의 이 빈 공간을 과연 주변 선수들이 얼마나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가 역습을 막는데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높은 팀을 상대로 명확한 선수비 후 역습식의 경기 플랜을 보여줬고 치크의 경기력이 올라왔던 점, 그 부분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팀 상대로 명확한 경기 플랜이 있지만은 반면 이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의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제 코너명 자체가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히든 플레이어가 아닌 이번에 정말 저의 눈을 좀 사로잡았던 선수,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번에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선수는 바로 전반전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비르츠 선수. 비르츠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르츠 선수의 이런 하이라이트 장면은 본 적은 있지만은 비르츠 선수가 이렇게 경기 45분 이렇게 풀로 좀 경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비르츠 선수가 볼 잘 차고 굉장히 팀의 핵심적인 선수라는 거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얼마만큼 비르츠 선수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하고 좋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경기 45분밖에 뛰지 않았지만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비르츠 선수가 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은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은 첫 번째 피디님 그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볼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볼을 받는 위치. 지속적으로 지금 화면에다 보이다시피 수비와 수비 사이 혹은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포켓 공간 같은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 볼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볼을 받게 된다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한테 붙을지 말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르츠가 이번 경기에서 계속해서 수비와 수비 사이 그리고 포켓 공간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볼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수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볼을 받기 전 움직임인데요. 제가 사실은 아까 전반 14분 얘기를 할 때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이 장면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앞서 전반 14분 전반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전반전에 14분에 나왔던 플레이였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소보슬로이가 지금 볼을 잡고 있고 그 비르츠 선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리치 선수와 붙어 있다가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를 통해서 리치 선수를 따돌린 다음에 볼을 받으려는 그런 장면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었다시피 그런 장면을 선보였는데 전 여기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선수 시절에도 항상 이제 패스 연습하거나 이제 볼을 받는 움직임을 연습할 때 항상 코치님과 감독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야
우준아, 너 변화가 없어. 스피드 변화가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은 볼을 받기 전에는 항상 스피드 변화를 해줌으로 해서 상대 수비를 떨치고 나와서 편하게 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은퇴도 했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잊고 있었었는데, 야, 얼마만큼 이 스피드 변화가 중요한지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이 스피드 변화 한 번으로 수비수를 제칠 수 있고 편안한 공간, 넓은 공간에서 수비를 떨쳐낸 다음에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이 비르츠 선수가 전반 14분에 보여줬던 플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볼을 세워두지 않더라고요. 네, 비르츠 선수를 제가 유심히 45분 동안 보니까 볼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비르츠가 좀 볼을 뺏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봤는데, 거의 스텔라님, 한우준님은 스포티비에서 해설하는 거 봤는데 한우준 해설위원님만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수 출신이라 확실히 다른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텔라님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르츠가 계속해서 볼을 뺏기지 않고 잘 소유를 할 수 있을까 하고 45분 동안 본 결과 거의 볼을 세워놓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이동을 하면서 볼을 세워놓지 않고 컨트롤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볼을 이동을 하면서 패스의 길을 찾고 볼을 소유를 하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선수가 볼을 세워놓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않다 보니 수비 입장에선 발을 쉽게 뻗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볼을 받을 때도 수비를 달고 받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수비한테 떨어져서 볼을 받다 보니까 수비수에게 잘 볼을 뺏기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퍼스터치 부분입니다. 네, 퍼스터치 부분에서는 지금 이 장면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실은 이번에도 리치가 비르츠에게 이제 붙으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붙으려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만약에 이 퍼스터치 자체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리에 잡아 놨었더라면은 리치에게 뺏길 수 있었고 리치에게 압박에 둘러싸일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볼이 왔을 때 약간 몸을 이렇게 가둬놓고 받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면서 전방으로 몸을 바라본 다음에 앞쪽으로 순식간에 이동 컨트롤을 하면서 퍼스터치를 가져가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스터치를 할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비르츠 선수는 볼을 잡기 전에 미리 어디로 잡아놓고 패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퍼스터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속도가 상대 수비보다 빠르다 보니까는 쉽게 수비수를 제칠 수 있고, 또 미리 어디 쪽으로 볼을 잡아 놓는 다음에 어느 길로 패스를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 수비보다 빠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상대 수비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볼을 뺏기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개의 부분이 제 눈에는 비르츠 선수가 플레이를 가져갈 때 45분밖에 뛰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득점이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장면은 아니었지만은 장면을 연출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고, 이번 다가오는 시즌 조금 더 이제 프리시즌 동안 혹은 이제 연습하는 동안에 동료 선수들과의 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잘 만들어진다라면은 이번 비르츠 플레이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르츠 선수가 정말 45분밖에 뛰지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 눈에 확 사로잡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도 비르츠 선수의 팬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리버풀과 AC 밀란의 어, 프리시즌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총평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히든 플레이어가 아닌 제 눈을 사로잡은 선수는 누구였냐? 비르츠 선수를 좀 살펴본 이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코너를 진행하는 시간, 네, 개편되기 원투펀치가 개편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라라 영주 시간에도 영주 위원님과 좀 마지막 인사를 드렸었고, 제 개인적인 이 코너 속에서도 좀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좀 피디님 한 5주 정도 했나요? 5주 정도? 네, 5주 기간 동안 뭐 제가 한 주는 그때 태백에서 대학축구 연맹전, 추계 연맹전 결승전 경기가 있어서 빠지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제 코너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나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뭐 이제 개편되는 원투펀치에선 제가 과연 좀 어떤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확실한 거는 당분간은 제가 원투펀치에서는 이렇게 1시간 동안 긴 라이브를 진행은 하지 않고 녹화 방송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네, 아직 회의가 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코너를 제가 진행할지는 아직까지 좀 미정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좀 개편된 속에서 많은 제작진분들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컨텐츠로 조금 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라이브가 이제 뭐 무편집에다가 그냥 무편집으로 1시간 라이브가 올라가다 보니까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글쎄요, 제가 어쨌든 이 원투펀치를 합류하게 된 게 갑작스럽게 합류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미흡한 점도 많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축구 관련 종사자인데 너무 좀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좀 돌이켜 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개편된 원투펀치에서는 더욱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노력하는 모습을 더욱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님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한테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네, 좀 간략하게 지금까지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컨텐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을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아마 이제 8월부터는 개편된 원투펀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스포티비에서는 이제 또 프리시즌 경기를 중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로도 중계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어떤 경기를 확실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스포티비 팀과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들은 게 없어서 뭐 어떤 경기를 한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네, 일단 8월에는 개편된 원투펀치에서 인사드리고 또 스포티비 프리시즌 경기로 중계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원투펀치 이제 그리고 다가오는 스포티비에서의 프리시즌 경기 중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위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휴가철 또 재밌게 이제 휴가철이니까 휴가철 재밌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우준의 히든플레이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